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올해부터는 농촌체련 쉼터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월 달에 시행 규칙을 1월 달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각종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를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지금 발빠른 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은 뭐냐? 오늘의 주제는 도심 일상의 탈출,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올해부터는 농촌체련 쉼터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월 달에 시행 규칙을 1월 달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각종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를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지금 발빠른 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은 뭐냐?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저희 이번에 실예로 강화도의 특징과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촌 체령쉼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시는 바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도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숙소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도세 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숙직수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농막은 그동안에 보면은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면적이 20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이죠. 6평으로서 면적이 좀 약간 협소한 면도 없지 않아 그렇고, 그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데크라든지 정화조 주차 공간 등에 대해서 제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좀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좀 까다롭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농촌 체령 쉼터가 되면서 그걸 완화시키면서 상당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달리 농촌 체령 쉼터는 특징이 이제 데크를 전에는 이렇게 설치를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마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이번에 완화가 돼가지고 별도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주차장과 쉼터, 여기 그림에 보시는 쉼터 배치소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되고 여기 쉼터 건물이 되겠는데요. 도로와 연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가 북쪽에 있는 경우는 배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남쪽에 있다든지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이쁘지 않고 지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나중에 허가 맡을 때에는 신고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연환경을 친화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프랑스 사례나 또는 독일 사례나 또는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골집을 갖다 개조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으면 이제 와인 농장을 견학시켜 준다든지 치즈 만들기 이런 걸 한다든지,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하게 좀 하는 데는 덜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 체험 시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 체험 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가설 건축물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증을 받고, 그런데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것은 농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여기까지 이제 완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게 이제 최장 12년까지 이것을 존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년마다 연장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하도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제가 없다면 연장해 주는 걸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도로에 있어서는
건축법에는 기본적으로 4m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농막이나 농촌 촬영 쉼터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현황 도로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가 언제, 물론 수도권 기준에서 서울 기준 한다면은 뭐 동쪽으로는 뭐 가평이라든지 뭐 양평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고, 북쪽으로는 뭐 그 파주라든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강화도를 특징을 한 것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환경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한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강화도의 특징은 뭐 역사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역사 유산과 자연이 살아있고 또 문화와 전통이 많이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놓고 보면은 강화도가 섬이긴 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지나 다름없는데 북쪽으로는 이제 강화대교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초지대교가 있죠. 대명강 옆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강화도에 보면 봄에는 이제 진달래가 많이 핍니다. 그래서 고려산의 진달래 축제로서 유명하고 그 문화유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둘러볼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 자체가 부속된 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동도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주문도 부름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환경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 돼요. 7만 명 정도 되는데 뭐 매년 큰 변동은 없고요. 이제 인구가 뭐 크게 줄거나 늘거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교통이 주말이면 항상 좀 밀리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 계양 강화 고속도로가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년 내에 개통이 된다면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상당히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남쪽으로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신도에서 영종도는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신도에서 강화까지는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요게 이제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된다면은 추가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화도 특징은 바로 북쪽에 이제 인접된 북한이 있어가지고 거기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인데, 현재도 개발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타이틀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은 환경이 좋은 세컨하우스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은 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5도 2촌이라도 하고 최근에는 4도 3촌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즉 4일은 도심에 있고 3일은 이제 농촌에서 한번 경험해보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죠. 문답 형태로 봤을 때 농업인도 뭐 설치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이제 4m 이상 확보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 도로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와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도시민들의 자연 속에서 풍족함을 느끼고 휴가와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세컨하우스로서 상당히 기대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39기 A조인데요. 하여튼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내업에 감사드리고 저희 조원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